안녕하세요. 원데이 주식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직접 체감해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가 기사 몇 줄 요약해주고 그림 그려주는 것만으로도 신기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대충 텍스트 몇 줄만 입력해도 할리우드 영화 수준의 고화질 영상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AI 비서에게 지시만 하면 알아서 복잡한 엑셀 데이터를 분석해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사람이 며칠 걸릴 코딩을 단 몇 분 만에 해치우는 일상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 기술이 나와서 미처 다 적응하고 활용해보기도 전에 그것을 훌쩍 능가하는 더 강력한 무언가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현재 AI 산업은 그야말로 절대 강자도 영원한 승자도 없는 치열한 춘추 전국시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AI 생태계에 최근 아주 무섭고 위험한 경고등이 하나 켜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와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읽어내야 할 거대한 산업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열흘 전인 2026년 4월 7일 전 세계 주요 IT 기업과 사이버 보안 업계에 전례 없는 충격파가 덮쳤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긴급 사이버 보안 대책 협의체, 이른바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결성했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시장 점유율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던 이들이 왜 갑자기 손을 잡고 비상 대책을 세우게 된 걸까요? 그 중심에는 엔트로픽이라는 AI 개발사가 만든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미토스가 있습니다. 미토스가 불러온 이른바 미토스 쇼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번 기술적 대전환을 읽는 첫걸음입니다. 미토스는 사람의 지시나 도움 없이도 시스템의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내서 뚫어버리는 능력을 갖춘 최초의 자율 해킹 AI입니다. 엔트로픽이 공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토스는 세상에 공개된 모든 주요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서 무려 수천 개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제로데이 취약점이란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사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한 보안의 빈틈을 말합니다. 즉, 이 분야의 가장 뛰어난 전문가들조차도 놓치는 약점인 셈이죠. 심지어 27년 동안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핵심 시스템의 결함을 찾아냈고 500만 번의 자동화된 보안 테스트를 통과한 코드에서도 숨어있는 버그를 귀신같이 끄집어냈습니다. 영국 AI 안전성 연구소의 평가 결과 전문가 수준의 해킹 시뮬레이션에서 미토스의 성공률은 무려 73%에 달했습니다. 인간 해커가 10시간 넘게 매달려야 할 복잡한 침투 작업을 미토스는 단 몇 분 만에, 그것도 혼자서 웹브라우저 취약점 4개를 연결해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는 방식으로 해치웠습니다. 더욱 섬뜩한 사실은 미토스가 연구진이 만들어둔 보안 격리 공간인 샌드박스조차 스스로 탈출하려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제작사인 엔트로픽조차 이 AI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 대중공개를 전면 취소했고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만 모아 방어용으로 연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현재 기업과 정부가 구축해둔 기존의 방어 체계로는 미토스처럼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AI의 공격을 막아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커의 창은 인공지능을 달고 자동화되어 날아오는데 방어자의 방패는 여전히 사람이 문제를 파악하고 보고 단계를 거쳐 예산을 승인받아야만 작동하는 수동 구조입니다. 게다가 국제 해킹 조직들은 이미 지금 훔치고 나중에 해독한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당장은 풀지 못하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통째로 긁어 모은 뒤 훗날 기술이 더 발전하면 한 번에 열어보겠다는 무서운 계획이죠. 그렇다면 전 세계는 이 압도적인 창을 도대체 무엇으로 막아내려 하는 걸까요? 여기서 유일한 대안으로 급부상한 기술이 바로 양자 보안입니다. 기존의 사이버 보안, 즉 우리가 흔히 쓰는 암호 체계는 엄청나게 큰 숫자를 소인수분해하기 어렵다는 수학적 한계에 방어력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로는 이 암호를 푸는데 우주의 나이만큼 긴 시간이 걸리니 안전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결합하는 순간 이 거대한 수학의 벽은 순식간에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수학이 아닌 절대 변하지 않는 물리학의 법칙을 방패로 삼으려는 것이 양자 보안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양자 기술의 상용화가 머지않았음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I와 양자 컴퓨팅을 결합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잇따라 선보이며 인공지능의 발전이 곧 양자 컴퓨팅의 실용화로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 이후 미국 증시에서는 양자 기술 관련 기업들의 가치가 일제히 급등하며 시장의 핵심 자본이 AI의 다음 단계인 양자 산업으로 이미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절대 방패라 불리는 양자 보안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시장에서 부각될 기업들의 역할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 내성 암호, 줄여서 PQC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기존 암호가 숫자를 쪼개는 방식이었다면 PQC는 아주 복잡하게 얽힌 3차원 그물망 안에서 특정한 점을 찾는 형태의 전혀 다른 수학 문제를 사용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연산 방식으로도 풀기 어렵게 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자물쇠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장비를 통째로 바꿀 필요 없이 기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비용이 합리적이고 도입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양자키 분배, 줄여서 QKD라고 부르는 하드웨어 통신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데이터를 잠그는 암호 열쇠를 빛의 최소 단위인 미세한 광자에 담아 보냅니다.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라 누군가 이 열쇠를 중간에서 몰래 훔쳐보려고 시도하는 순간 빛의 상태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마치 뜯으면 흔적이 남는 특수 봉투처럼 도청 시도 자체가 즉시 발각되고 탈취된 데이터는 쓸모없는 쓰레기값이 되어버리는 완벽한 물리적 방어 체계입니다. 결국 정부와 기업들은 PQC라는 소프트웨어 방패와 QKD라는 하드웨어 방패를 모두 도입해야만 하는 거대한 인프라 교체 주기를 맞이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이미 국가기관망의 양자 보안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마스터 플랜을 법으로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기를 맞아 국내 보안 업계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정 주식을 사라는 권유가 아니라 어떤 기업들이 이 산업 생태계의 핵심 고리를 담당하며 부상하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보게 될지 분석해보기에 앞서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론 내용을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원데이 주식에서 준비한 양자보안 상세 리포트를 무료로 전달해드립니다. 이 리포트 안에는 잠시 후 공개할 양자보안 수혜주 목록 외에도 기관과 외국인 등 메이저 수급 분석 데이터, 가장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적정 매수 가격,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도 목표가까지 세밀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새로운 이슈나 관련 뉴스가 추가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브리핑까지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포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간단한 설문조사에만 참여해주시면 리포트를 바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자율해킹 AI 미토스에 대항하기 위해 급부상하고 있는 테마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광통신, 2번 양자보안, 3번 자율주행. 되도록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준비해왔습니다. 자, 퀴즈 정답 다들 남겨주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이죠. 양자기술 상용화와 함께 조단위의 인프라 투자가 시작될 때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으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국내 핵심 종목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에 관심을 받는 기업은 엑스게이트입니다. 이 회사는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내부망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가상사설망, 즉 VPN 솔루션 분야의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기존 VPN의 암호화 방식이 AI의 발전으로 위협받게 되면서 엑스게이트는 선제적으로 SK텔레콤의 양자 기술을 장비에 결합했습니다. 패턴을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완전한 무작위 숫자를 만들어내는 양자 난수생성기를 적용하고 나아가 차세대 알고리즘인 PQC까지 소프트웨어에 연동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안정적인 기존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대규모 보안 장비 교체 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길목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반도체 보안 설계 기술을 보유한 ICTK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 이른바 퍼프 기술입니다. 반도체 칩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아주 미세하고 자연스러운 공정상의 차이를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한 암호 열쇠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이 칩 자체가 열쇠가 되기 때문에 해커가 아무리 시스템을 해킹해도 열쇠를 훔쳐갈 방법이 없습니다. ICTK는 이 반도체 지문 기술에 양자 내성암호 PQC를 결합한 보안 칩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사물 인터넷 기기 등 하드웨어 보안이 필수적인 분야가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지면서 관련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KCS입니다. 이 회사는 앞서 설명드린 QKD와 PQC, 즉 물리적 방어와 수학적 방어라는 이중 방패를 단 하나의 칩에 결합한 하이브리드 양자 암호 칩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이 기업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칩이 국가정보원의 암호 모듈 검증을 획득했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의 보안 장비를 납품하려면 이 까다로운 국가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SK텔레콤과 함께 칩을 상용화하고 정부 인증까지 마친 상태라 향후 본격적으로 집행될 정부와 공공기관의 보안 인프라 전환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양자통신망의 필수 부품을 다루는 우리로입니다. 양자키 분배 통신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빛의 입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보내고 받아야만 성립됩니다. 수신하는 쪽에서 이 약한 빛을 정확히 잡아내려면 단일 광자 검출기라는 아주 특수한 고성능 센서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로는 과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이 핵심 센서 부품의 원천 기술을 국산화해냈습니다. 통신사나 국가기관이 양자 보안 통신망을 넓게 깔면 깔수록 이 통신망의 접점마다 우리로의 센서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통신망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수록 핵심 부품의 수요 역시 든든하게 발생하게 되는 기반 산업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업은 소프트웨어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거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칠 때 사용되는 통합 인증 시스템의 뼈대가 바로 이 회사의 솔루션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공공부문과 금융권의 암호 체계를 양자보안 기반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내려지면 각 기관은 기존의 전산망을 완전히 부수지 않고 보안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가장 먼저 택하게 됩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이미 미국 표준과 국내 표준 양자 암호 알고리즘을 선제적으로 시스템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대대적인 물리적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양자 보안을 도입하려는 수많은 기관들의 수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솔루션 선도 기업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미토스 쇼크는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진화가 어떻게 인류의 사이버 보안 체계 전체를 단숨에 무력화할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압도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절대적인 물리 법칙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 보안 기술이 전 세계적인 필수 인프라로 떠올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융합 선언과 각국 정부의 의무화 정책이 맞물리며 사이버 보안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오늘 짚어드린 국내 기업들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실제 상용화 기술과 정부 인증,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전환의 흐름 속에서 부상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다만 이처럼 미래 가치가 선반영되는 기술 산업은 정부의 정책 일정이 지연되거나 거시경제 상황이 흔들릴 때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종목에 대한 맹목적인 매수보다는 글로벌 IT 생태계의 변화와 기업들의 실제 기술 상용화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산업 전체의 궤적을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와 이를 방어하는 양자 기술의 대결이 앞으로 우리의 일상과 산업 지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본론은 앞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투자하시면서 마음이 편하신 분 솔직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렸고 뉴스를 켜면 온통 불안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내려갈 때 그 숫자 뒤에는 단순한 수익률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고민하고 결정한 선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흔들리는 걸 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주식 이야기를 꺼내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더 떨어질 것 같다. 일단 지켜보자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사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팔아라. 워런 버핏이 평생 반복해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공포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뉴스가 연일 위기를 이야기하고 내 계좌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흔들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고 시장을 떠날 때 오히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스마트 머니들은 조용히 들어옵니다.
이건 이번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반복된 패턴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 뒤 시장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땠습니까? 이번엔 자본주의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용기 있게 들어간 사람들은 이후 몇 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한 달 만에 30에서 40% 폭락했고 많은 분들이 공포 속에 손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1에서 2년간 이어진 상승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위기 때마다 시장은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식은 결국 기업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전쟁이 나도 금융위기가 와도 사람들은 먹고 자고 일하고 소비합니다. 기업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인류는 언제나 위기 이후에 더 강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공포가 시장 가격을 왜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까지 영원히 짓누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극에 달하는 순간이 역설적으로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아무 기업이나 들고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 성장하는 산업 안에 있는 기업에 한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투자 섹터처럼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기업을 헐값에 포기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보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지금 같은 시기에 뉴스는 대부분 공포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위기 소식은 크게 다루고 회복의 신호는 작게 다룹니다. 이건 미디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시황을 확인하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객관적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결정은 대부분 나쁜 타이밍의 매도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 뉴스 확인 횟수를 하루 한두 번으로 줄여보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두 번째, 내가 왜 이 기업에 투자했는지 다시 꺼내보십시오. 처음 그 기업에 투자를 결정했을 때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도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매도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기업의 본질이 바뀌었느냐입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의 사업 구조가 망가졌습니까? 핵심 경쟁력이 사라졌습니까? 시장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주가 하락은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왜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지금 당장 전부 결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불안할 때 가장 위험한 건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려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팔아야 하나, 더 사야 하나, 전부 현금화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면 결국 가장 나쁜 타이밍에 가장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일수록 천천히, 단계적으로 판단하십시오. 한 번에 모든 걸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본업에 집중하십시오. 이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주가는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업은 다릅니다. 내가 집중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주식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본업에 쏟으십시오. 그게 장기적으로 투자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42km를 뛰는 동안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결국 완주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시기도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저희 원데이 주식은 단순히 종목을 소개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장을 스스로 읽고 기업을 직접 분석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채널이고 싶습니다. 투자 여정에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원데이 주식이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만큼 제가 더 좋은 정보와 더 깊은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원데이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